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료 강좌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2차전지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 파트에는 배터리 8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파트에는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강좌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다. 꼭 수강하셔가지고 990만원, 9,900만원, 9억 9천만원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도 박순혁 이사님과 저 한주주가 함께 진행하는 주주상담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고민 사연 주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이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 한 분의 질문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다루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관계상 좀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다음에 주주상담소 코너를 진행할 때 또 이어서 다루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주주상담소 이용하셔가지고요. 시원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저희가 질문을 남길 수 있는 URL을 이렇게 링크를 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도 가도 못하는 하락장에 멘붕에 빠져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연은 40대 바레로피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급등하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랐을 때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초반에는 수익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돼서 현재는 마이너스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8만전자에 물리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4차 산업 초입이라 언젠가는 반등을 해서 저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배당받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2차전지 분야가 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믿어야 할지 2차전지에 올라타야 될지 요즘 미칠 지경입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제가 해야겠지만요. 지금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2026년도까지 2차전지 섹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너무 고민돼서 조언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20%면은 양호하신 거고요. 아, 네. 8만전자에 물렸지만 양호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코로나 시절 지금 급등하는 그 시점에 들어와서 네. 주린이었는데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마이너스 20%면 다른 사람들 비해서는 되게 좀 마이너스 폭이 적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나마 이분이 우량주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그 코로나 시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고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한 55, 6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0%면 사실 견디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배당도 받으시니까요. 네. 게다가 지금 사실은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롱숏 펀드 지금 그 포지션이 대체로 보면은 2차전지를 숏해서 그 숏을 하면 그 공매도를 치면 없는 주식을 갖다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현금 갖고 뭘 사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사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에요, 지금. 아, 그게 지금 외인들의 포지션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외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 쭉 들어오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홍콩 쪽 외국인들은 롱숏을 주로 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또 사실은 그 홍콩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말만 외국인지 한국 사람이나 진배 없는데 그 사람들 지금 포지션이
2차 전지 주식을 강력하게 공매도를 해서 거기서 생긴 돈을 갖고 삼성전자를 이제 사서 갖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순매수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주가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계속 팔고 누군가는 팔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이제 수급상의 요인이 없었으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더 많이 좀 빠져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지금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사실은 마이너스 한 뭐 40% 50% 갈 수 있었던 거가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를 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를 산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들 이제 코로나 시절에 주식 다들 하자 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초심자들이 이제 제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마음에 좀 안심이 가는 좀 그런 주식을 하셔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던 좀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투자를 하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운이 좋아갖고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좀 그런 느낌이고 좀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좀 나눠야 돼요. 하나만 사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개에서 10개 사이를 사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 현재 이제 100%가 있다고 하면은 그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는 이제 파셔갖고 그거 갖고 이제 종목을 좀 찾아갖고 이제 좀 나와서 투자하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일단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 보면은 이제 4차 산업의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산업의 초입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4차 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10만 전자 얘기하고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 빅사이클의 논리가 앞으로 이 반도체가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도 쓰이고 뭐 AI에도 쓰이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랬죠. 안 쓰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죠. 저 피터 린치 얘기 중에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주식 사서 주가가 물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 다만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이제 펀더멘탈 형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거여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케이스는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게 지금 잘못된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업이 가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신 거면 그러면은 결단하셔야죠.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전 주식 관련해 갖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원문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얘기인데 원문 어떻게 되냐면 don't attach to a stock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ttach는 이제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도 되고 결혼하셔도 되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이 느낌이. 사랑을 하셔도 되고 주식하고 결혼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막 패요. 그러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케이스는 삼성전자랑 내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얘가 날 패는 거야. 그죠? 너무 비유가 찰떡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결혼할 때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별해야죠. 이별해야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틀렸다는 게 판명이 됐으면은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남 사니까 나도 사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K-배터리 레볼루션 책 하나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Think Simple이라는 또 이제 좋은 책이 있어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좋은 책이고요. 제가 아는 그 책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예, 예, 예. 예, 깨알홍보. 예, 예. 요 책 같이 한번 사셔갖고, 같이 한번 책 2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 책은 보통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만에 다 읽는다고 하시고. 와우, 그렇게 빨리는 못 읽겠어요. 예, 예. 뭐 조금, 뭐,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예.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고, 이게 논리가 봐서 그럴듯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 형태로, 그 8개 중에서 내가 봐서 좀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사는 형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대하는 이제 자세나 태도 같은 거는 이제 저기 띵크 심플이 되게 책이 좋은 책입니다, 사실. 예. 이 책도 한번 같이 한번 사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좀 자금에 좀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이제 지금 12만 9천 원에 모시고 있는데, 그 유료 강의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들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예. 신청해가지고 지금 절반 들었습니다. 아, 어떻든가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다져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우리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지식을 채우면 전문가 못지않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식 시장에 뛰어든 주린이 바렐오피님 열공하시면서 이렇게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이나 전기차, 차전 ETF 관련된 내용입니다. 60대 백군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차이나 전기차 ETF 3,000주를 평단가 16,780원으로 약 5천만 원 투자하셨네요.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1,000주를 매도하셔서 2차전지 8대 종목을 샀다고 합니다. 이제 8종목과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ETF 둘 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 2,000주는 아직 남아있고요. 아직도 1,100만 원 마이너스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면서 매수했었던 삼성전자 우선주는 마이너스 700만 원 상태입니다. 일단 차이나 전지차 ETF는 무조건 다 파셔야 되고요. 네, 3,000주 중에서 지금 1,000주 매도했고 예, 나머지 2,000주 남았어요. 예, 2,000주 빨리 파시고요. 네. 예, 파셔갖고 지금 여기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아마 그 신한에서 나온 이제 그 솔, 예, 그거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종목이 좋아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ETF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이제 8대 종목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예. 이제 그렇고요. 이게 투자가 너무 이제 애국, 매국 이런 걸로 사실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도 뭐 매국도 좋고 외국도 좋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성장이 있는 곳,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상황은 어떠냐면 광란의 질주가 끝났다.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중국 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과잉 투자가 돼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갔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됐고요. 예. 올해는 끊겼거든요. 예. 그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까지 지급되고 내년에 끊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22년까지 지급되고 23년 끊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22년에 다 땡겨서 삽니다. 23년 되면 수요 공백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막 그 과잉 생산, 과잉 설비를 지금 만들어 갖고 지금 그 배터리 재고가 중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가 그런 이제 비전이 없는 데다가 예. 지금 계속해서 그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또 그 2차전지 공매도를 여의도 기관들이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 한국이 다 독식할 것처럼 이제
그 IRA 법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다 독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진출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진출을 안 하면 그 안에서 지금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출하려고 이제 뭐랄까 물에 빠져서 죽는데 예. 저 발부둥 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작년 그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30% 정도 전기차가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오, 이미 너무 많이 보급이 예. 됐네요. 예, 예. 이 보급이 돼서 뭐 결국은 100%까지 갈 텐데. 예. 그러면은 한 3배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근데 앞으로 3배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를 넘어선 만큼의 지금 설비 투자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이제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산업이 성장할 때 거기서 이제 경쟁자가 하나씩 축출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살아남는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고 예. 반대로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신규 플레이어들이 계속 진입해갖고 성장하는 파이를 계속해서 나눠 먹는 이런 시장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후자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배터리 회사만 거의 한 3, 40개 정도가 지금 있고요. 전기차 회사가 3, 400개가 있습니다. 너무 과열됐네요, 예, 경쟁이. 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제 뭐 그런 거고 살 길은 해외 진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모 대형 프로 같은 데서 자꾸 하는 얘기가 이제 BYD가 중국에 진출하네, 한국에도 건너오네 막 이러는데 한국에 건너온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건너왔잖아요. 예. 그 유럽도 상황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고. 미국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너무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버핏이 많이 팔았잖아요. 예, BYD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요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의 성장 모델을 답습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가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시진핑이 막 좋아가지고 막 했었던 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예. 벤치마킹. 벤치마킹. 예, 벤치마킹에서 그 박정희 시대에 이제 국가 주도 성장 그 모델을 중국이 예. 그대로 차용해갖고 이제 우리가 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래서 성공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 시대 그다음에 더 이어갖고 이제 전두환 시절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또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보조금을 막 지급해서 그 산업을 키우면 그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 갖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우죽순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과잉 공급이 되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과잉 공급돼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경쟁이 안 되니까 울타리를 딱 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우죽순격으로 많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해외는 진출 못하고 한국은 시장이 포화되고 이래서 결국은 저 과잉 공급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이제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 쳐내고 다시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쪽에 처해 있는 상황이 딱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합리화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차이나 2차 전지 ETF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다수의 종목들이 앞으로는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통폐합돼야 되는. 그래 정말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렇겠죠. ETF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안에서도 종목을 좀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소수의 회사들로 좀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올해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차이나 2차 전지 솔렉티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는데 종목을 늘렸어요. 거꾸로. 줄여야 되는데 예. 알짜배기 기업으로 똘똘하게 줄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고, 결국은 이제 내가 얼마를 손해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년 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누가 더 전망이 밝으냐, 네. 누가 또 이제 더 그런, 성장성이 있고, 이제 그 성장성에 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중국은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30% 선에 도달해서 더 이상 네. 좀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 기준을 보면은 이제 작년 연말에 5.8%였습니다. 전기차가. 근데 그 5.8%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5.8 중에서도.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3분의 1인 한 65% 정도가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팔렸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미국 거는 파나소닉이 80%고 20%는 CAT 거 썼거든요. 예, 기존에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한국 비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머지 3분의 1 부분만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한 2% 정도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 전기차 2%에만 우리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앞으로 이제 그 80%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거든요. 2%에서 80%까지. 예. 그러면은 미국 시장만 해서 이제 40배가 성장하는 거니까 예. 그 지금 초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첫 해잖아요. 그럼 음. 앞으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이제 성장성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시장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은 셀 쪽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완제품 만드는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펀드에서도 기본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외국계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그 종목들을 많이 알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양극재 쪽,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그 광물 쪽 하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분율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 성장하는 거에 맞물려 갖고 같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추후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것들도 이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다들 그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되느냐. 예. 그게 이제 또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MSCI 있을 코리아 지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 네. 에코프로는 빠졌어요. 지금 네. 금량도 빠졌고 8월 달에 에코프로가 들어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래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네. MSCI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대략 한 4조 5천억 이상 되면 들어가거든요. 에코프로는 뭐 10몇 조 넘었으니까. 예. 다만 이제 지난 분기에는 너무 급등을 해갖고 네. 너무 한 번에 너무 급등하면은 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외됐던 거고 남은 8월 달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뭐 급등할 일이 그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급등 안 하면 더 가면 되는 네. 거니까 급등해서 못 들어가면 그것도 더 좋네요. 이래저래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마이너스 700. 예. 요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차용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8대 종목 2차전지 소부장 ETF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 투자의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ETF는 뭐 버핏도 BYD를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정리는 좀 고려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김민주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한주주님 안녕하세요.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고민 들어주시는 코너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제가 사면 내려가고 제가 팔면 올라갑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 속일까요? 어느 날 박순혁 이사님의 유튜브를 채널에서 뵙고 처음에는 안 믿고 있다가 늦게서야 물린 거 다 정리하고 종잣돈으로 에코프로 BM을 399주 사고 보니까 또 고점에 물렸네요. 1억 2천 정도 투자하셨어요.
지금 17% 마이너스인데요.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마이너스가 조금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이사님?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 60대 그 후반에 현직 미화원이시라고 하시는데, 예. 그 현직 미화원이시면은 좀 되게 좀 본인한테는 큰 돈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1억 2천을 들어가셨어요. 예, 그런 느낌이고요. 한 종목에. 한 종목에. 예. 일단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을 분산해야 돼요. 네. 예, 하나, 여기도 보면 하나잖아요. 너무 큰 돈으로 하나를 가셨어요. 그 초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뒤에도 아마 그 에코프로비엠 몰빵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때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개 이상 10개로 이제 분산해서 사시고요. 그래서 뭐 지금 좀 마이너스 나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좀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좀 팔아갖고 좀 분산해서 일단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잖아요. 불문율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악마의 발명품이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이분이 뭐 특별히 주식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전문가라고 안 그럴까요? 뭐 진짜 투자 한 30년 해도 안 그럴까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 말씀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이분도 사실 사면 내려가고 라고 돼 있지만 사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꺾여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도 사실은 내가 딱 팔고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팔고 며칠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정확해요, 이사님. 저도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안 된다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지나온 과거가 지금까지 와 있으면 그게 앞으로도 연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직선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삭감막 하다가 계속 오르는 거 보고, 지금 사야 되겠다. 더 올라가기 전에. 사기 때문에 거의 끝물이에요. 그게 제가 무슨 마음인지 딱 알아요. 뭐냐면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확실해. 이 분야가 확실해. 그러면서 딱 들어갔을 때는 거의 고점에 올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쭉 확인되면 그때서 그 사람 말이 맞구나 해서 사기 때문에 고점이에요. 반대로 이제 막 떨어질 때는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그때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쭉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딴 사람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할 때 딱 듣고 있다가 의심을 막 갖고 있다가 계속 떨어져서 보면 말이 맞았어 해서 팔고 나면 거의 끝물이에요. 하락의 끝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또 그 똑같은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냐면,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이 자기 주변의 교수들 보면 다 하나같이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교수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황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정립이 됐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데, 근데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로 많이 이제 증명되고 난 이후에 그때 들어가니까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라 하잖아요. 확인하고 사면 고점이에요. 꼭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안 하고 밑에 보면 박순영 이사님 유튜브 채널에서 뵙고 처음에는 안 믿고 있다가 늦게서 물린 거잖아요. 딱이네요. 그 다음에 늦게서 물렸을 때 왜 한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사냐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5개로 분산해갖고는 먼저 간 사람들 쫓아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8종목 중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걸 자기 나름대로 픽한 게 에코프로비엠인 거고, 거기다 몰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사면